이번에는 엔터 소식, 연예계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엔터 소식, 화제작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김현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스포티비 뉴스 김현록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ENA에서 방송 중인 화제의 드라마 허수아비를 오늘의 주제로 들고 나왔습니다. 허수아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드라마를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최근에 그 21세기 대군 부인이 엄청 화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허수아비가 뒤늦게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엄청난 화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듣긴 들었어요. 이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가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허수아비는 월화 드라마고 대군 부인은 이제 금토 드라마거든요. 시청률을 역전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허수아비라는 드라마 자체의 그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네. 예, ENA에서 1회 시청률이 2.9%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방송을 할 때마다 꼬박꼬박 시청률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회까지 방송이 됐는데 6회 시청률이 7.4%가 됐습니다. 확 올랐네요. 순간 시청률은 이제 최고 8.4%까지 올랐는데요. 지금 12부작 중에서 절반이 방송이 된 거거든요. 네. 지금 같은 추세면 아마 두 자릿수 돌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채널이 ENA잖아요. 맞아요. ENA 개국 이후에 역대 2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와. 1등이 우영우. 우영우 대단했잖아요. 네, 우영우 신드롬 이후에 지금까지 ENA에서 방송한 드라마 중에는 2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우영우 다음으로 높은 시청률을 현재 찍고 있는 상황인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인기다라는 걸 실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드라마여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걸까요? 이 드라마의 강점은 뭐니 뭐니 해도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을 다뤘다라는 점일 것 같아요. 사건. 바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드라마 자체는 1988년도가 배경입니다. 가상의 수도권 농촌인 이제 강성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을 쫓는 형사 그리고 검사의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저희가 모두가 알지만 사실은 이제 그 범인이 특정된 게 2019년 9월일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이 사건을 다룬 드라마가 방송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정된 이후로는. 네, 그러니까 범인이 이제 시청자가 범인이 누구인지를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네. 이런 드라마를 보는 거는 허수아비가 처음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1회 시청률이 2.9%니까 처음에는 그다지 주목을 못 받았던 드라마잖아요. 사실은 좀 그래요. 저도 여기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지원 씨, 주지훈 씨가 주연했던 클라이막스 도파민 드라마로 야단이 났었는데 그쵸? 사실 그 이후에 등장한 작품이거든요. 네. 후속작이긴 한데 사실상 시작할 때 화제성은 그보다 좀 낮은 편이었어요. 이 드라마 실체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 그냥 이춘재 살인 사건을 모티브다 이 정도만 알려졌다 뿐이지 세부 사항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방송사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크게 기대하던 드라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워낙 제작 단계부터 대본이 탄탄하고 연출진이라든지 배우들이 굉장히 잘했다라는 소문이 내부적으로 돌아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청률까지는 예상을 못했겠지만 네. 드라마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게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건 누구나 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건이고 다들 어느 정도의 스토리 라인을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꼬박꼬박 인기가 상승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어쨌든 뭔가 탄탄한 어떤 대본이 있고 또 뭐 어떤 연출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뭐 그야말로 웰메이드 드라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적확한 표현이세요. 네. 지금 시청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작가도 잘 쓰고 연출도 잘 찍고 그리고 배우들도 연기를 잘했다. 좀 구멍이 없는 드라마다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거든요. 네. 좀 스토리 라인을 좀 짚어보면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뭐 사건이 다짜고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시작 자체가 우리가 아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춘재라는 범인이 특정되던 그 시점을 가지고 그 과거 이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가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되어서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범인이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범인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과거에 벌어졌던 비극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린 알잖아요. 그 경찰은 그 백발의 노교수가 될 때까지 범인을 못 잡은 거죠. 맞아요. 일생일대의 사건을 이제 실패로 마무리를 하고 어떤 후회와 미련 속에 살고 있다가 네. 이 놓친 범인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것을 시청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범인을 못 잡았다는 걸.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강을 알고 있죠. 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사이에서 굉장히 절묘한 줄타기가 필요한 작품인데 그걸 해냅니다. 드라마, 그러니까 이제 실화 베이스지만 실화를 건너서 그냥 드라마로 요소로 보기에도 굉장히 네. 쫀쫀하고 탄탄한 구성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드라마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까지 인기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딱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다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살인의 추억. 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네, 그 영화도 물론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수아비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이제 500만 히트작이니까 봉준호 감독이 이제 스타덤에 오른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 워낙 히트를 쳤고 많이 완전, 봤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그렇지 살인의 추억이 나온 게 23년 전이에요. 2003년 영화입니다. 네. 물론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드라마만 보면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는 걸 좀 모를 수도 그러네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 작품 허수아비라는 작품이 그럼에도 지금의 어떤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살인의 추억 이후에 달라진 이런 범인이 잡힌 상황과 그리고 그 이후에 달라진 시청자들의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이 된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1회가 시작하자마자 범인이 나와요. 네. 심지어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용우 씨예요. 이용우 씨인데 이용우 씨를 부르면서 시작이 되고 드라마를 이제 수사하는 사람이 경찰과 형사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변화를 준 거예요. 경찰과 검사가 과거에는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는데 어떤 악연으로 지금은 원수가 된 사이예요. 그렇지만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벌이고 다니는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뭉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혐관 공조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드라마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계속 용의자들이 나와요. 네네. 계속 헛다리를 짚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용의자를 짚는데 이 경찰의 이 괴로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와 같이 공조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동네 토박이 형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용의자들이 다 자기 친구, 친구 동생이 지인 맞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사를 하면서 본인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파괴되어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시절 강압수사 이야기가 사실 많이 드라마에서 즐겨 다뤄지곤 하는데 네. 이 작품에서도 그런 어쨌든 우리의 좀 슬픈 과거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뭐 매질을 해서 답변을 받아낸다거나 예, 거짓 진술을 받아서 용의자를 특정했다가 또 뒤집히고 이런 일들이 드라마에서도 그려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슬프기도 한데 공감이 많이 가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드라마 보신 분들이면 아마 같이 가슴을 치면서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댓글을 보니까 맞아요. 뭐 허수아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방송한다고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살인의 추억 때랑 허수아비 때랑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의 인식과 관점이 많이 달라졌고, 그로 인한 다양한 또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과정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왜 제목이 허수아비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PD님 박준호 PD가 얘기한 게 있어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 그 수색에 동원된 경찰이랑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 동원이 됐대요. 근데 그렇게 수년을 뒤지고 범인을 못 찾은 거예요. 와, 네. 이제 하다가 당시에 뭐 미신도 많고 했으니까 수사팀 경찰들이 허수아비에다가 네.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의 멘트를 남겨서 사건이 많이 벌어진 현장에다가 세워놓은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게 살인의 추억에도 잠깐 등장하는 네. 에피소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목을 허수아비라고 지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보시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이제 연쇄살인범 용의자의 범죄 수법이 허수아비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들에게 접근을 하다가 기척이 느껴서 돌아보면 허수아비인 척을 하다가 이제 범죄자로 돌변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굉장히 무섭게 찍었어요. 무서울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초반 1, 2, 3회에 보면 이런 범죄, 그러니까 사건 장면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네. 몇몇 시청자들은 범죄물이 싫어. 아니라 공포물 같다. 네, 그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연출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연출한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 PD라고 또 들었어요. 그 박준우 PD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했던 그런 이력이 좀 남다른 야. PD세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데이터가 많고 그 사건 사고의 디테일이 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장점이 그 허수아비 이전에 다른 작품에도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메가 히트작 중에 하나인 모범택시 네. 연출자시고요. 지금 극본을 쓴 이지연 작가도 모범택시 극본에 참여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험치와 그러네요. 호흡을 쫀쫀하게 맞췄던 그런 일들이 허수아비에서 좀 뭔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워낙 이제 범죄 수사물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크래시라고 하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반 조사반 네. 이야기도 연출을 했었거든요. 네. 차기작도 크래시 2. 오. 네, 경찰 근처에서 벗어나지 않는 연출자십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베테랑들이 모여가지고 웰메이드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배우들도 제가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베테랑인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연기로 빠지지 않는 분들이 그쵸? 다 모여 있어요. 네. 사실 몇 번 얘기했지만 아까 그 강태주 음. 그 동네 형사로 네. 연기한 강태주 역의 박혜수 씨 뭐 워낙 연기력으로 정평이 나 있죠. 네. 그리고 이 원수 같은 그 검사로는 이희준 씨가 나옵니다. 근데 두 분이 사실 인연이 깊어요. 예, BH라는 소속사에서 오랫동안 한몸 이제 한솥밥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마이라, 악연 이렇게 주연으로 호흡 맞춘 작품이 앞에 두 번이나 있어요. 이번이 세 번째 호흡이거든요. 네. 이제 호흡에 있어서는 뭐 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겠네요. 게다가 이제 그 기자 역으로 나오는 곽선영 씨 역시 박준우 PD랑 이번이 세 번째 작품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거듭되면서 쌓아올린 호흡이 빛을 발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허수아비 공포증 생긴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희준 씨 연기 너무 잘해요 이런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이 허수아비 지금 12부작 중에서 이제 6부작 절반 왔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아, 사실은 이제 고구마 전개가 예고돼 있죠.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범인을 못 잡습니다. 아유 답답해. 그런데 지금 이제 용의자가 이제 몇 번 거쳐 갔거든요. 네. 이제 검거 실패가 예고돼 있지만 우리는 이제 범인이 대체 누군지 그리고 이제 이용우 씨라고 이제 이름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노년의 강태주 형사와 이미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얼굴을 교묘하게 가려서 이제 시청자는 이름은 알지만 이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없게 장치를 해놨어요. 예. 게다가 이 사람이 그 강태주 형사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여기에도 살짝 조미료를 쳐두셔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장치들을 많이 해놨네요.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 뻔뻔한 연쇄살인범 이용우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잡으려고 하던 범인을 끝끝내 놓치는가? 이제 우리는 실패의 과정을 나머지 6부를 통해서 목격하는 동시에 네. 좀 뭔가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원한 순간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쫀쫀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 또 김현록 기자님 덕분에 이 허수아비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다음 주에도 해요? 매주 하면 좋겠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자, 위클리 상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첫 방송이었고 아까 이제 앞전에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월요일 5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스포츠 소식, 연예계 소식으로 재밌는 이야기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